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열 철학TV 20강은 보통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권력, 영화 리바이어든 실제 모티브인 킬도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홉스의 리바이어든 저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책을 이제 책의 제목을 따라 리바이어든이라고 영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킬도저 사건의 맞은 그 킬도저 사진입니다. 오늘 강의의 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화 리바이어든을 좀 소개해드리고 영화의 줄거리 그리고 영화의 결말 그리고 영화의 실제 모티브가 된 미국에서 일어난 킬도저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리바이어드는 러시아 안드레이 즈바킨 제프 감독에 의해서 2014년에 제작이 됐는데요. 거대한 권력이 평범한 아버지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정비공 콜레는 그의 집을 화학 벌장으로 만들려는 시장 바딤의 제안을 거절하자 시장은 내 놈들은 버러지다. 이제껏 어떤 권리도 가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모욕과 협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돼지 망언 사건이 있었죠.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신분제를 공고시켜야 된다. 개돼지죠.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기마한 백인이 흑인들을 갖다가 이제 마치 짐승들 잡들이 잡아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 발언은 2016년에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여러 기자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교육부 고위 관료가 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다는데요.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회장, 정치 깡패, 유명 논술 주관이 등장을 해서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건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흉내를 했다고 어,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용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A씨를 그냥 대기 발령시키자 그는 고향에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도록 했겠죠. 이때 이제 한 말이 영화 대사를 따라한 것일 뿐 과로 상태상 실수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그래요. 교육부는 인사혁신체 파면을 요구했고 인사혁신체에서는 A씨를 파면했는데 A씨는 파면 취소 행정소송을 한 결과 1심과 2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2018년 4월 말에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를 공무원 등급을 강등하는 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심사를 요청하게 되자 교육부는 이제 이러한 직책으로 발령을 냈고 그 뒤로 2021년에 이러한 직책으로 지금 전부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니체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화 운동은 하찮은 동물들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여성 해방 운동은 하나의 타락이다. 노예들은 귀족주의적인 선을 무가치한 것이라 깎아내리고 대신 약한 것들을 선이라고 주장했다. 노예도덕, 군주도덕이죠. 플라톤은 통치 계급을 금 계급이라고 부르고 철인왕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든지 왕이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플라톤은 귀족주의 체제를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스승이죠. 스승을 죽게 만든 민주주의 체제를 혐오했다는 겁니다. 다시 리바이어든 영화로 돌아와서 자 콜레는 바닷가에 인접한 곳의 작은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을 허물고 바닷가 유흥가로 만들려고 하는 부패한 시장
바딤의 관계로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되자 군대에서 자기의 후임병이자 친구였던 변호사 드미트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드미트리는 이때 승산이 없는 재판을 포기하고 바딤의 부패한 과거를 캐서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자, 그러나 재판에서 승리한 바딤은 만취한 상태로 콜야의 집으로 가서 난동을 부립니다. 콜야는 시장의 주택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시장과 한통속이 돼서 오히려 콜야가 소란죄로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드미트르는 시장에게 부패의 증거들을 들이밀며 협상을 시도하지만 이때 바딤은 일단 드미트르에게 보상금을 60만 루블에서 350만 루블로 올리기로 합의를 합니다만은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날 가족이 나들이를 갔는데 콜랴는 드미트리, 친구인 변호사와 아내가 불륜 관계였음을 알아차리고 콜랴는 친구 드미트리를 구타하고 아내 릴리아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했던 콜랴는 릴리아를 용서하나 그의 아들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고 이때 릴리아는 바닷속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드미트르는 시장에서 살해입을 받고 모스크바로 도망가서 콜랴와는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이제 매일 술에 절어 살았던 콜랴는 어느 날 아내를 살해한 살인범으로 몰려서 경찰에 구속되고 어리숙한 콜랴는 순식간에 아내의 살해범으로 단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아끼던 집은 바딤의 손에 의해서 사라지는데요. 영화 리바이어던에서 이제 성직자도 그런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은 비리가 폭로될 순간에 성직자를 찾아갑니다. 이때 성직자가 권력은 신에게서 오고 권력이 있는 곳에 신이 계시죠.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는 아내를 지금 콜레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욥이 의인일 수 있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배경 때문입니다. 신은 욥을 시험하지만 다시 가족과 재산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가의 보금자를 시장에 내어주는 것이 콜레의 운명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욥이란 누구인가? 구약 성경 욥기의 중심 인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내와 10명의 자녀, 7명의 아들과 3딸을 두었는데 어느 날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몸은 바닥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움에 고통을 당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질타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악담을 퍼붓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욥에게 지난 날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 환란 후에 140년을 더 살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영화에서 성직자가 콜리아에게 욥이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의인이다고 이렇게 한 말은 틀렸다는 것이죠. 영화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럼에도 결국 콜리아는 감옥으로 가고 집은 무참하게 부서지고 맙니다. 이때 시장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너는 나처럼 도덕적이고 선량한 인간이 되라. 이런 가식적인 태도가 관객들을 아주 우라통을 터지게 만들죠. 콜야의 집은 코야 별장이 아닌 교회로 바뀌긴 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검은 자동차들, 이것은 바로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리바이어드는 국민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국가가 또 그 안에서 권력을 갖게 된 자들, 특히 종교인들마저 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이죠. 대통령실, 검찰, 경찰, 정경련 재벌들, 부자, 교회들, 영화의 실제 모티브, 보통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킬도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마이어라고 하는 콜로라도 출신의 용접공은 2004년 시멘트 회사로부터 공장 부지에 위치한 가게를 팔라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만 이걸 거절합니다. 그러자 시멘트 회사는 가게 전체를 담장으로 외워 싸버리는데요.
재판에 의해서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히마이어는 시멘트 공장을 향해서 킬도저를 만들어서 돌진하면서 200발이 넘는 경찰의 실탄에 저항해서 불도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건입니다. 킬도저 사건. 자, 사건의 진행을 알아보면 마빈 히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 10년 전에 콜로라도주의 그랜드 레이크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요. 2001년에 가게 옆에 시멘트 생산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와 거처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될 것을 염려해서 시장에게 대책을 요청하지만 시장은 거부합니다. 시멘트 공장 본사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서 혼자 시위를 하는데 또 법원에 건축 불허 요청 소송을 냈지만 패소함으로써 오히려 엄청난 소송 비용을 물게 되고 2003년 지역 신문에는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결혼을 앞둔 애인한테서도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시멘트 공장이 세워지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히메이어는 시 당국에 탄원서를 내지만 시는 거부합니다. 이때 이제 히메이어는 불도저를 직접 구입해서 시 당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하지만 역시 거절당합니다. 또 오히려 쓰레기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2,500달러 벌금만 부과받고 시청에 항의하나 또 3개월간 영업정지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2004년 아버지마저 사망하자 복수를 결심하게 된 히마이어는 자신의 소유지를 40만 달러에 팔아서 불도저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저격총과 소총, 화기로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한 번 타면 절대로 내릴 수 없는 킬도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2004년 6월 4일 일반 시민 자신을 도와줬던 지인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 시청, 경찰서, 지방 신문사 건물, 판사 미망인의 집을 갖다가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경찰관들이 이제 출동했는데 속수무책이었죠. 불도차 차체에 뿌려놓은 기름 때문에 올라타는 것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킬도저보다 더 큰 스크레이퍼 이걸 몰고 정면 대결했지만 실패했고 콜로라도주 방위군의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대전차병들을 투입하려고까지 했지만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때문에 포기했고 마빈의 킬도저의 궤도가 빠져서 기동이 불가능해지자 후진하려고 하자 이때 로더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뒤를 맞게 됩니다. 마빈 히마이는 결국 3579경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쏴서 자살함으로써 사건은 2시간 7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13채가 파괴됐고 하나 63억 원치의 재산의 피해가 났습니다. 킬도저에 장착된 이 장갑 장치를 토치로 절단하고 시체를 꺼내는 데만 12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이게 토치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리바이어드는 2014년에 제작된 러시아 영화로서 거대한 권력이 평범한 한 아버지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개돼지 망언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쭉 영화의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실제 모티브가 된 킬도저 사건은 콜로라도 출신의 영조공 히마이어가 말하자면 킬도저를 만들어서 이러한 권력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다 파괴하고 킬도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거대한 권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홉스가 말한 괴물 리바이언일까요? 여야 정치인들, 현직 대통령들, 재벌,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힘 있는 또 스포츠 스타들, 케이팝 스타들, 인류대학교 인맥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가진 자들이 좀 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